그런데 여기 업체 대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현경보 씨인데요. SBS 기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세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이셨어요. 제주 언론중재위원 등도 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맨 밑에 현경보 씨 열심히의 위원으로 있었고, 네. 2023년도 기사인데 이때 이제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이분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다가 이제 포기했었던 적도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인지는 대본에 나오는 거죠. 네. 제주 콘텐츠진흥원 운영진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력이 빅디퍼라는 곳인 거예요. 네. 빅디퍼 연구소장. 그 빅디퍼가 어딘지를 보니까 네. 선문대학교 가족기업 현황에도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요. 빅디퍼. 네. 전문대학교 가족기업이면 통일교? 딱 그러니까 선문대가 사실 통일교에서 통일교죠? 운영한 학교죠.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뭐 유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기 이름을 이제 올리고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구리구리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분 자체가 어떤 인터뷰를 많이 했냐면요. 이제 권력이 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또 했군요. 근데 주로 이제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저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한일신문이라는 곳이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제목부터가 선거 승리는 여론조사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와 여론조사는 상호 필수 불가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여론조사가 어떤 대중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게 시인을 해놓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론 평판을 움직이기 위해 벌이는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네, 그리고 네, 침묵에 나선 효과, 여론 형성의 기폭제다. 여론조사는. 네. 그리고 여론조사 모든 선거 전략의 출발점이다. 네. 선거 구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 이슈에 따른 인물 이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선 여론조사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네. 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못 박았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전화번호가 집 전화번호였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바뀌면서 이제 RDD 방식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분이 굉장히 이거를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했던 분인 거예요. 보니까. RDD를. 네. RDD 전도사였군요. 네.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이분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현경보 대표님이시죠?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네. 몇몇 여론조사가 좀 튀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여론조사가 좀 튄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동안에 그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데. 저는 친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아, 그래요. 사실 뭐 제주에서 언론중재위에도 계셨고, 뭐 전에 새누리당에 공천 받으시려고 한 적도 있었고, 콘텐츠진흥원 운영진으로도 뭐 계셨었고, 빅디퍼 연구소장으로도 계셨고, 이력도 되게 화려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여심위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여론조사가 그 모든 선거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내시는 여론조사 문항들을 보면 굉장히 좀 왜곡돼 있고 이거는 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든 그렇게 연락 주십시오. 지금 제가 뭐 운전 중이고 오래 받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셀가중 아니라 대표님 하시는 그 여론조사에서 림가중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가중이라는 거는 뭐 가정주는 방법이 하는데 네. ARS 조사를 하다 보면은
특정 셀이 네. 하지 않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꼭 뭐 그렇게 뭐 논문이 뭐 이렇게 분석돼가지고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부터 RDD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던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내가 해가지고 네. 조사회사를 하고 그런 걸 하도록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RDD라는 게 지금은 사실 좀 문제로 많이 지적되잖아요. 이걸 아, 표본을 그렇진 섞을 수도 않아요. 있고. 아, 그래요? 뭘 근데 섞는다고요? 가지고 있는 표본을 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섞어요? 여론조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네, 분도 그런 일 없어요. 네. 하는 근데 이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네. 그런 거 없어요. 사용하게 된 번거로운 면도 일단 있고 또 열흘 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뭐 그런 게 있지. 그게 어느 게 막 뭐 아이디로 하면 안 되고 또 꼭 가상문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 RDD 방식에 대해서 문제. 근데 그걸 모르면서 올리는 거야 저한테 진짜. 네? 아니 대표님 지금까지 뭐 미디어 오늘이며 여러 매체에서 대표님 그 여론조사 하실 때 그 문항을 가지고 문항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많이 지금 받으셨잖아요, 여러 매체에서. 그때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최근에도 많이 나갔는데. 아니요, 자기들 만들어. 그것 때문에 혹시 열심히해서 지적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열심히도 아니요. 계셨으니까. 예. 열심히는 몇 년도까지 계셨어요? 기억을 하면 6년 동안 있었어요. 6년 동안. 그만두신 지 꽤 됐나요? 아니면 최근인가요? 한 6년이나 됐나? 뭐 얼마 안 됐네요. 네. 6년 계셨으면 되게 오래 계셨네요. 오래 했죠. 네. 대표님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저는 뭐, 별로 그냥 그렇게 길게 인터뷰하고 싶은 적 없어요. 아, 저 그 유명한 코프라의 대표가 네. 오늘 뉴탐사 권지현 기자와 인터뷰를 했군요. 네. 근데 좀 확실히 좀 뭔가 좀 근데 이제 그런 에브리 거죠. 리서치 대표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네. 셀가족, 링가족, 무슨 네. 뭐 가상번호, 뭐 LED 방식 이거 지금 제약을 두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RDD 방식만 해도 RDD 방식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거 여론조사 이 가성비만 따지는 거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고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통신사에서 이거를 좀 그 가상번호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잖아요. 개인의 네네. 개인정보 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실 아무리 어떻게 뭐 짜고 친다 한들 사실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은 사실은 이게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방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자기들은 정말 문제없이 했는데 막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버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조계에만 법 기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이 시장도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만약에 입법까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면접이 아닌 ARS 방식이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네. 보수 가표집 때 이거 ARS가 더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샤이 보수들 입장에서는 ARS에 응답하기가 더 그렇죠. 편리하죠. 그래서 응답률이 막 5%도 안 되는 2% 막 이런 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로 공표가 되기도 하고 언론사들이 응답률을 또 예전에는 안 적다가 하도 응답률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끝에다가 조금 적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 셀 가중, 림 가중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DD 방식이냐 아니면은 가상 번호냐. 가상 번호가 더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RDD 방식은 물 탈 수가 있어요. 약을 탈 수가 있습니다. 가짜 번호를 타서 보수 과표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국힘 당원들을 대거 투입을 시켜서 여론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블 리서치 대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정말 이분들 입장에서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